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을 통한 휴식 시뮬레이션 에스프레소의 이정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형 시스템 방정식의 해법, 다이렉트 메소드와 이터레이티브 메소드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뮬레이션 에스프레소 1편에서는 정적 비선형 해석의 핵심을 살펴보았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운이 좋다면 미분 방정식을 행렬과 벡터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선형 연립 방정식 System of Linear Equation입니다. K는 행렬, F와 X는 벡터이고 우리의 관심사는 X벡터입니다. 오늘은 K와 F를 알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선형 또는 비선형 정적 해석에 적용됩니다. 선형 정적은 한 번만 계산을 하고 비선형 정적 해석은 K가 변해감에 따라 여러 번 계산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알파벳만 변경해서 다시 적었습니다. 일단 이걸 풀어서 X를 구해야 하는데 이렇게는 풀 수가 없죠. 사실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왜 배웠는지 몰랐을 뿐이지 다 배웠습니다. 역행렬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말이죠. 우선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형 대수학에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벡터를 선형 변환하여 또 다른 벡터의 형태로 바꾸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기저 벡터를 변환하고 스케일링한 과정입니다. 이제 다시 식을 읽어보면 x라는 벡터를 매트릭스 A를 통해 선형 변환하여 B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B가 아니라 x를 알고 싶죠. x벡터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변환을 취소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되죠. 만일 행렬이 특정 벡터를 변환하여 이와 같은 새로운 벡터를 얻었다면 반대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역변환 행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역행렬, 인버스 매트릭스의 개념이죠. 당연한 것이지만 변환을 하고 다시 역변환을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변의 역행렬을 취해주면 좌변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무시할 수 있기에 x벡터를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역행렬이 있어야 가능한 연산이죠. 만일 변환한 후 차원이 뭉개지게 되면 다시 되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즉 역변환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역변환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며 행렬식인 디터미넌트가 0이다 또는 아니다라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화살표로 봐와서 이게 뭔가 싶겠지만 행렬과 벡터를 아주 큰 n차원으로 확대하고 1편에서의 이야기를 되짚어 보면 벡터 x를 구하는 것은 이산화된 미분 방정식의 매우 짧은 순간 또는 일부분을 나타내는 선형 대수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본 것처럼 역행렬만 구하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역행렬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실제 FM 솔브들이 이러한 방식을 똑같이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성 행렬 A를 구하는 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어내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죠. 그 이유는 생각보다 매트릭스 A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행렬의 특성에 따라 연산이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FM 솔루션들이 해를 계산할 때 활용하는 방법인 다이렉트 메소드와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라는 기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주어진 해석 문제에 따라 성능을 더 잘 발휘하는 녀석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다이렉트 리니어 이퀘이션 솔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이렉트 솔버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기법이 있고 스파스 기법 등이 있습니다. 각 방법의 상세한 연산에 대해 다루는 것은 본 영상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느낌만 알면 됩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각 기법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디에 쓰면 적당한가이겠죠. 가우스 소거법은 풀이 과정에서 미지수가 점점 소거되는 방법을 통해 해를 구하는 방식이고 스파스 솔버는 강성 행렬이 스파스 매트릭스일 경우 매우 빠른 계산을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파스 매트릭스란 행렬 대부분이 0인 행렬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스파스한 스티플리스 매트릭스는 유한 요소 모델이 스페이싱 프레임, 스포크드 휠 형태 등의 빔이나 트러스로 구성된 모델, 얇은 형태를 나타내는 쉘 모델 등이 이러한 행렬 특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한편 다이렉트 메소드는 한정된 프로시저에 따라 일단 계산이 되면 정확한 해를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시 많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는 특징도 지닙니다. 반면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는 말 그대로 반복 계산을 통해 근사해를 얻는 방법입니다. 대충 이니셜 값을 주고 오차가 내가 원하는 만큼 줄어들 때까지 반복해서 계산을 하는 형태를 이터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터레이티브 솔버는 다이렉트 솔버와는 달리 스파스하지 않은 강성 행렬을 지닌 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깍두기 모양의 솔리드 요소들이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블록 타입 스트럭처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터레이티브 솔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렴, 컨버전스라는 개념이 수반되어야 하죠. x를 구하는 과정에서 체크를 해봅니다. ax-b가 오차일 텐데 이 레지두얼이 일정한 값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FEM에서 이터레이션이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듣게 되는데요. 적절한 메쉬를 찾기 위한 메쉬 컨버전스나 뉴턴법을 통해 힘의 평형을 찾는 과정에서도 이터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주의할 것은 본 영상에서의 이터레이션,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는 그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단지 AX는 B 형태에서 X벡터를 찾는 것에 대한 것을 뜻합니다. 한편 매트릭스라고 해서 다 같은 매트릭스가 아니죠. 매트릭스의 고유 특성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이 강성 행렬이라는 녀석들도 컨디션이 좋아야 수치 해석이 원활해집니다. 행렬의 특징을 나타내는 컨디션 넘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행렬 A의 컨디션 넘버가 작으면 well conditioned라고 하고 크면 ill conditioned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ill conditioned 행렬을 가급적 이터레이티브 솔버에서는 피해야 합니다. 계산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가장 간단한 2차원 행렬로 보겠습니다. 이것을 그래픽적으로 나타냈을 때 ill conditioned는 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이터레이션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므로 수렴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한편 크릴로프 서브스페이스 방법에서 프리컨디셔너라는 특수한 행렬을 추가로 도입하여 시스템 매트릭스의 컨디션 넘버를 줄여 수렴성을 높이는 기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가 볼까요? 실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사용자의 경우 솔버 지정을 어떻게 할까요? 사용자 측면에서 오늘 다룬 내용을 실제 해석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바쿠스 CAE의 경우 해석 스텝 정의 시 이퀘이션 솔버를 다이렉트 스파스 또는 이터레이티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구조 해석 롤의 경우 손쉬운 사용이라는 목표를 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가 고민하거나 선택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알아서 솔버를 선택 후 해석을 수행합니다. 해석을 하다 보면 가끔씩 듣거나 보게 되는 다이렉트 또는 이터레이티브 솔버라는 용어, 그것에 대한 개념 및 이론, 그리고 활용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겨우 알파벳 3개로 구성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알고 보면 그 뒤에는 많은 연산과 기법들이 존재했습니다. 네, 오늘은 선형 시스템 방정식의 해법인 다이렉트 메소드와 이터레이티브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정적, 동적, 선형, 비선형 해석의 구분과 개념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